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은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물건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아파트 상가입니다. 자,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 상가인데요. 지도를 먼저 보면 위치는 김포입니다. 김포에다가 지하철이 가깝습니다. 여기에 구례역, 김포골드 구례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정확한 위치는, 상가의 정확한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긴 하지만 아파트 상가에 포함이 되는 그런 상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로드뷰로 먼저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물건은 이제 지하 1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하 1층, 여기 보다시피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진만 보면 아시겠지만 지상 1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로드뷰 보시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마트가 여기 있고요. 이마트 24시가 있고 그다음 그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는데 바로 여기 위치거든요. 입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아무래도 이마트 24시가 있다 보니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위에도 굉장히 상가들이 다 들어와 있는 그런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는 상가입니다. 거의 중간에서 입구 쪽으로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위치입니다. 자, 지금 로드뷰 상으로는 보시면 날짜가 2019년 8월이거든요. 2019년 8월 당시에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었는데 현재는 다른 점으로 있는 걸로 나옵니다. 자, 물건을 보시면 보이죠? 호다닥 닭강정라는 닭강정 집으로 하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은 2018년 상인이므로 굉장히 건물도 깨끗하고 괜찮아 보이는 물건인데요. 이 물건에 세입자가 있는데 보증금 3천에 100만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 이것만 보겠습니다. 3천에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0만원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2억 4,500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이 정도 금액이라면 2억 4,500 물론 최저가에 낙찰이 될지 유찰이 될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최저가에 낙찰이 된다고 한다면 100만원 정도 수익이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물건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물건에 비해서 아파트 상가는 좀 낙찰가가 좀 높고 다른 상가에 비해서 그리고 굉장히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상권이 사라지기는 좀 힘드니까요. 아파트가 계속 존재하는 한 2018년도에 들어왔으니 당장 사라질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3천에 100만원이면 괜찮아 보이는 상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입자가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물건은 아까 그 로드뷰로 보다시피 2018년도만 해도 다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가 2019년 11월에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바로 확정일자까지 받은 세입자인데요. 이제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원인데 이 물건이 지금 현재 경매로 시작이 됐죠. 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다시피 2020년 4월에 경매가 시작됐으므로 거의 얼마 만이에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5개월 만에 경매가 시작돼버린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세입자도 좀 알아봤었어야 하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근저당이 이렇게 크게 있었습니다. 앞에 근저당이 4억 5천이라는 근저당이 큰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세입자가 들어왔는데요. 자, 세입자는 3천에 100만원에다가 환산보증을 하면 1억 3천만원인데 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좀 살펴보면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시면 현재 지금 김포는 어디 지역에 해당하냐면 먼저 서울특별시 아니죠. 현재 지금 근저당 날짜가 2019년 8월 23일 이 근저당 날짜를 기준으로 상인법을 보셔야 됩니다. 2019년 여기 해당하죠. 4월 2일 이후니까요. 4월 2일 이후니까. 그래서 서울은 아니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 부산광역시가 있는데 여기 밑에서 과밀억제권이 나와 있는데 쭉 살펴보면 여기 김포시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포시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고요. 그 다음 밑에 보니까 광역시하고 여기에 김포시가 있네요. 김포시.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하므로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이하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이 3천만원이지만 문제는 여기에 최우선 변제를 받는 이 기준은 여기에 나와 있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의 환산보증금액가 얼마였나요? 1억 3천만원입니다. 월세 고박이 100이 되니까요. 보증금 플러스. 그래서 1억 3천만원이 되다 보니 여기에 상인법에 적용 대상은 되지만 즉 성인법에 적용 대상이 돼서 확정일자가 있어서 배당은 받을 수는 있지만 최우선 변제의 대상은 되지 않아서 최우선 변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당에 참여를 하게 되면 세입자는
순서가 근저당이 가장 먼저 배당이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당이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입자 배당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 4억 5천 이상의 낙찰이 돼야 되는데, 뭐 낙찰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입자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매가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바로 월세를 내지 않았다면 10달 안 냈을 테니까 1,000만원, 12달, 14달 한다 하더라도 15달 정도, 그래서 한 1,500만 정도, 많아봐야 1,500만 정도가 월세를 안 내고 나머지 1,500만 정도는 날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을까. 게다가 2019년 11월에 이 물건 들어오면서 당연히 뭐 기계라든가 이것저것 시설비가 들었을 거잖아요. 이 닭강정 하면서 시설비도 들었을 텐데 좀 이 부분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 이 닭강정이 좀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보시면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호다 닭강정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리뷰도 좋고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것까지는 제가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리뷰도 좋아 보이는 그런 상가입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시설비까지 좀 날리는 그런 상황에서 낙찰받고 나서 재계약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세입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그런 물건이긴 합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되면 어쩔 수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안타깝게 선택을 하긴 했지만 이런 거는 처음에 들어올 때 사실은 이 보증금이 최우선 면제 될 수 있는 금액 이내로 사실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상가는 월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근저당이 많은 상황에서는 월세를 안 낸다는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증금 한 1,000만 원 정도만 들었었으면 월세는 문제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어쨌든 보증금이 좀 높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이 물건 어쨌든 투자하는 사람들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 정도 금액에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가로 되어 보입니다. 세입자가 안타깝다는 생각 때문에 말을 좀 더듬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